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2020년 10회차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가장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상 명시된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28조입니다.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문제를 좀 볼까요? 1번 소비자단체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2번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 등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 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너무 길죠? 맞습니다. 이 설명도. 3번 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 상호명을 제외한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른 일간 뉴스에 제재할 수 있다. 게재할 수 있다. 오타입니다. 문제가 길다 보니까 오타가 이렇게 많네요. 게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문화진흥법이 아니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3번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법조문을 다 기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2009년 7월 31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는 됐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요, 아예 그냥 문제와 이 보기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보기가 틀린 워딩을 사용해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예측은 안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딱 한 번 나왔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방송문화진흥법이 아니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예 그냥 딱 요렇게 틀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꼭 한번 그냥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블이 제시한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개 유형 중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노조 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 가입, 클럽 회원 등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이거 가지고 저희가 흔히 노조, 종교단체, 정당, 자, 이런 거 나오는 거 조직 정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조직 정보. 자, 이건 이 세부 사항들, 문제에서 제시된 저 세부 사항들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내용을 또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이 해당하는 내용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쭉 한번 기본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다 보시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좀 기억을 해서 키워드로 연결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용어 제2조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문제도 아마 기본서에서 쉽게 못 보실 겁니다. 출제됐던 문제 유형 중에 1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자, 공공기관 맞습니다. 2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맞아요. 3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 법인. 자, 이게 공공기관일까요? 아니죠. 이건 공공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민간단체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향후에 파생돼서 다시 조금씩 변화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문제는 꼭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범위와, 왜냐하면 3번 보기를 쓰지 않고도요, 민간기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자세히 워딩을 전체 풀 워딩을 사용해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조금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분명히 파생돼서 재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 자, 파기 사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죠. 파기 사유에 대한 거. 이용 목적 또는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 이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 폐지가 된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 중에 성격이 다른 거 물어봅니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자, 해지한 경우, 이거 뭘까요? 해지한 경우에 대한 거, 에? 이용 목적이 달성이 된 경우죠. 맞아요? 그죠? 2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 자, 이것도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예요. 3번 이용자가 마트 마일리지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이것도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죠. 4번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납할 때 동의를 받은 기간이 도래한 경우. 자, 기간이 도래했다. 자, 이건 뭘까요? 보유 및 이용 기간 종료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4번이 지금 다르죠. 하나가 제3자 업체의 기획 TM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업체의 TM이 종료된 경우. 자, 이것도 이용 목적의 달성이 완료된 경우죠. 이해가시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 5번 네 가지가 딱 이용 목적 달성의 경우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지금 하나로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형태별로 문제가 이용 목적,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목적 달성의 저 네 경우가 꼭 보기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기간 종료 또는 사업 폐지에 대한 게 갖다 오답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1번, 2번, 3번, 5번의 보기를 통해서 이게 이용 목적 달성에 대한 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향후 파생되는 문제에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OJT의 장점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OJT가 나오게 되면 코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처럼 1대1 또는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OJT의 장점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OFJT와 내용이 구별될 수 있느냐, 이걸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장점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1번 경비가 많이 든다. 아니요, 경비가 적게 들죠. 왜냐면 1대1로 바로 윗 상사가 알려주니까요, 현장에서. 2번 평가가 어렵고 힘들다. 아니요, 평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알려주고 바로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3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맞죠, 선생님. 현장에 바로 선배랑 같이 후배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4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훈련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죠.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이거 OFJT죠. OFJT. 상사와 부하,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가 악화된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될까요?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더 두터워지죠. 왜냐면 서로 간에 1대1로 상호작용하니까요. 자, 이런 관점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다음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로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서 왜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다음 문제로 가게 되면 아마 저희 갖고 계신 기본서에서 거의 못 보신 문제들 위주예요. 요번 요 10회차 문제 실무론의
문제 특성이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앞에서도 지금 기본서에서 확인 안 됐던 문제를 두세 문제를 보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문제 이후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26번 보겠습니다. 나들러가 제시한 교육훈련 강사의 역할 중,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강사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죠. 학습 촉진자가 있고,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고, 교수 전략 개발자가 있어요. 세 가지 역할이죠.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학습자들과 직접 학습 활동을 하거나 도와주는 역할로 강의, 토의 진행, 시범 등을 수행하며, 자,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강의가 진행될 경우 강사는 여기부터 키워드일 거예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강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현장에서 즉시 뭘 할 수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걸 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돼서 뭔가를 교육생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학습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강사의 역할. 이해가시죠? 위에 보기 중에 강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됩니다. 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예고 드린 대로 다음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HRD입니다. 최근에는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걸로 훨씬 더 인적 자원 경영 이래가지고 언급되는 것들로 많이 보고 계시죠.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 누굽니까? 자, 학자를 지금 실무론에서는 5장 소비자 기본법에서 소비자를 정의했던 학자가 누굽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보셨는데 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요 근래 3년 동안 아마 통계치를 내더라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좀 범위를 넓혀보면 저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참고하는 기간인데 6년 동안의 문제에서도 거의 볼 수가 없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HRD 인적 자원 개발은 조직의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장기적이고 직무와 관련된 학습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장기적이고 직무와 관련된 학습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 분야. 장기적이고 연구와 실천 분야입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걸로 구별하시게 되면 답은 왓킨스입니다. 왓킨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예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이고 연구와 실천 분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향후 문제가 나왔을 때 왓킨스구나 라고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참고하고 꼭 한번 대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엔드라고지 학습의 성인 학습 이론입니다. 어린 아동 학습 이론을 저희가 페다고지라고 부르고요.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학습자가 독립적 성향을 지닙니다. 맞습니다. 2번 문제중심적 학습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이거 문제중심적. 세 번째, 학습에 대하여 외제적 동기를 지닙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 외제적일까요? 내재적일까요? 성인들이 잘 보시면 누가 배우라 해가지고 배우나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필요한 거에 대한 걸 판단하고 느끼게 되면 느끼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걸 그럼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한번 들어봐야지 또는 이 학습을 해야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외재적 동기라는 건 페다고지에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좀 문제의 보기 내용을 분석해 보실 수만 있었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다고지와 엔드라고지에 대한 구분 관점에 대한 건 저희 분석 자료에서 자세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텍스트를 작성할 경우 텍스트 서술형 문장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요령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서술형 문장을 간략한 문장의 형태로. 왜 그럼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가 키노트를 만들 때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관점입니다. 1번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최대한 삭제합니다. 맞습니다. 2번
쉼표, 마침표 등의 문장 보호는 생략합니다. 맞아요. 원래 이거 쓰지 않습니다. 3번 키워드는 세부 내용보다는 중심 제목에서 추출해서 요약합니다. 자, 이게 헷갈리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4번 명사형 종결 어미를 생략하고 서술형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자, 이건 앞뒤가 바뀌어 있죠. 예, 그죠? 서술형 종결 어미를 생략하고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 관점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고 의미의 변화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합니다. 네,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꼭 필요한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약,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법. 왜냐면 핵심 키워드만 제공될 수 있게끔 전달 또는 작성하는 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 관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0년 10회차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시 다음 보기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야 할 경우로 가장 적합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쭉 보시게 되면 이 보기의 내용을 그림을 좀 보게 되면 하향으로 뭐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걸 이름을 이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지그재그형 프로세스 지그재그 뭐 프로세스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단계적인 하향 진행 방향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다이어그램에 맞는 표현을 아래 보기 5개 중에 고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답은 전개 또는 예측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아예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보시는 게 제일 쉽겠죠. 이름은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뭐 지그재그형 프로세스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점을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 예측을 나타내고자 할 때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숫자로는 87번이었지만 27번부터 4문제 정도는요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서에서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앞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실무론에서 이 교재외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출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출제가 됐던 관점을 보시게 되면 개론과 전략론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는 소리예요.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별력의 기준이 지금 실무론으로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희가 내내 시험을 좀 분석한다든가 통계치를 내다보면 실무론에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거든요. 예, 가능하면 개론이 쉬우면 전략론이 조금 어렵고 전략론이 좀 뭐 어렵게 되면 뭐 개론과 실무론이 굉장히 쉽게 나왔고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형태가 좀 달리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번 뭐 이 영상 요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보신 것만 갖고 이해가 되셨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아까 뭐 페다고지 안드라고지에 대한 구분 관점이 난 필요하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 카페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 제가 화면을 안 넘기고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음 거에 안 넣어놨어요. 네, 마지막 영상까지 뭐 내내 광고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다음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 글이 나올 거고요.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유료화되어 있어요. 다 저작권 등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어떤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새롭게 출판한 이북 형태의 기출문제 3가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자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현존하는 압도적인 문제풀이 솔루션, 합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단 한 번의 시험 접수에 한 번의 시험을 합격하고 싶은 뭐 기준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도 괜찮을 만한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번 영상은 2021년 1월 달에 진행됐던 CS 리더스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